안녕하세요, 감장입니다. 오늘은 운동을 하실 때 가동 범위를 제발 좀 많이 쓰고 다 쓰라 라고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이건 2kg거든요. 얘를 원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의 기본 동작은 저는 이제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겁니다. 힙을 약간 뒤로, 옆모습을 보면 이렇게 두면 얘가 내 앞에 있으니까 옆에 이렇게 있어야 무게중심의 중앙에 있는 거죠. 근데 앞에 있기 때문에 상체를 약간 숙여서 얘를 축 늘어뜨리게, 무게중심 중앙에 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힙을 약간 뒤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팔뼈, 휴머러스를 내외전, 안쪽,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고, 이걸 로테이션 시키면 이 쇄골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등 뒤가 살짝 이렇게 중부승모근이 당겨져서 두툼하게 늘어져 있는 상태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 올리는데 이번엔 가동 범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가동 범위는 90도 이상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완전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따라 하실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훈련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기본 동작 안에서 약간 사선으로 앞쪽으로 올리는데 왜 90도잖아요. 근데 이걸 한 100도, 120, 130도 정도 올려도 어깨에 찝힘이나 영향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측면 어깨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2kg니까 그렇잖아라고 생각한다면 10kg입니다. 10kg로 똑같이 이렇게 올려도 상관없어요. 찝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사례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동 범위를 최대한 늘려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생겨먹은 가동 범위, 생겨먹은 골격, 근육 길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차이가 나잖아 해놓고 자꾸만 자신의 한계치를 그냥 제약을 두는 것 같습니다. 딥스 같은 경우는 제 몸에서 가슴이 제일 좋기 때문에 혹시나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선수 생활을 어느 정도 이제 한 상태라서 체급 1등 한 20번 이상 해봤고 그랑프리 한 4회를 해봤습니다. 너무 적게 한 건 아니잖아요. 한두 번 나가고 체급 한 5명 중에 한 3등 하고 3등 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일 많이 나왔을 때는 463명인가 나왔는데 동체급에서는 그만큼 아니고 전체 총원이 463명 나오는 데서도 그랑프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선수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제가 이걸 가동 범위를 이렇게 올리라고 하는데 딥스를 합니다. 딥스로 쳐볼게요. 이걸 쭉 이만큼 내렸어요. 가슴을 내밀어 놓고 쭉 이만큼 내려가 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옆에서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깨 찝히는 것 같은데 그까지 내리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소리를 해요. 이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숄더 프레스를 할 때 요까지만 내려야 돼. 저는 이까지 내렸어요. 근데 이만큼 내려서 그건 어깨 찝히고 어깨 회전이 일어나는 거다.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봉을 가지고 여기서 잡고 밀어냈어요. 내려가면서 쭉 쇄골까지 내렸습니다. 흡자. 이까지 내리는 건 어깨가 좋은 현상이 아니야. 어깨에 엄청 이제 해를 끼칠 거야. 찝힘 현상이 일어날 거야. 어깨 갈아버리는 운동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갈아버리게끔 운동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어깨가 다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깨 다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운 좋게 어깨 안 다쳤지 않냐가 아니라 그쪽 근육만 온전하게 다 받아서 내리고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밀어내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돌아가니까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면 내릴수록 이렇게 되니까 내리면 안 되는 거죠. 딥스도 내려가면서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려가면서 가슴이 째져야 되는데 이 어깨와 목의 경계가 이제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 사람은 더 조금 내려도 문제예요. 조금 내려도 이렇게 들어올 거거든. 그거 조금밖에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아예 안 쓰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회전되지 않는 범위, 이 어깨의 가동 범위가 예외는 있지만 어깨의 가동 범위가 안 나와서 또는 생겨먹은 근육 길이가 짧아서 이게 회전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전이 일어나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손목을 꺾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요. 벤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이 항상 잘 보여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쉬러그를 제외하고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운동은 목이 잘 보여야 돼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마찬가지. 상승모근을 약간, 중부승모근을 약간 봉인 해제를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과 승모근을 조여서 하는 거는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운동이라고, 이거와 이렇게 하는 것과 이거는 다른 운동이라고요. 어깨 선 자체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최대 가동 범위를 쓰라. 사례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올리면 올릴수록 좋냐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가동 범위를 쓰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가동 범위를 쓰되 그 한계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8kg 정도 한 20개 하면 아주 잘하는 거잖아요. 반동 치팅도 없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게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동 범위를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을 모든 운동에 녹이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걔는. 한 10년 했으니까 가동 범위가 내가 다 늘어났어.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예외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가동 범위가 내려갈 때, 이까지 내려가는 건 다쳐 하는 사람들은 모든 동작을 좀 아쉽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실 겁니다. 계속 이것도 여기까지만 내리고, 에차, 에차 하고, 벤치프레스 할 때도, 에차. 덤벨 컬 할 때도 요거 손목을 약간 꺾든, 에차. 그러고 약간 팔꿈치를 뒤로 빼내서 마치 많이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면서 스쿼트 할 때도 마찬가지요.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을 다 쓰지 못하니까 무게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아쉽지만. 그래서 저는 가동 범위의 훈련은 모든 운동 때 같이 녹아 들어가는 한 10%, 20%라도. 그리고 중량을 좀 든다면 어느 정도 한 열에 한 번은 가동 범위 다 빼고 내가 오늘 중량만 이제 익숙하게 만들겠다는 식으로 훈련하시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지만 내가 베이스 운동 거의 한 80% 운동 정도는 가동 범위가 늘리는 형태의 훈련이 모든 식으로 가미가 돼줘야 벤치할 때 이렇게 찍는 정도는 아주 손쉽게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런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아쉽지만 그렇게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려가면서 이게 회전의 힘이 일어나니까 안 내려가지는 겁니다. 가슴을 들 줄 모르니까.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가슴을 내밀려고 하면 요추부 아래쪽 허리가 이렇게 내밀어집니다. 배가 내밀어지는 꼴이에요. 이러면 흉추부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요추부는 놔두고 가슴이 하늘로 치켜 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왜 연습하느냐, 이걸 왜 해놓고 한 10년, 20년 하셨잖아요. 10년, 20년 동안 그거 안 하고 뭐 했는데 중량만 들 생각을 하고 그래놓고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고 무게를 들어야지만이 운동이 되는 거야. 근데 무게를 들면 어깨 찝힘이 일어나. 어깨가 아파. 뭐 운동은 좋은 게 아니야 생각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 한 30살 이후로 30 이전에는 좀 많이 다쳤던 것 같습니다. 30 이후로 제가 45입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어깨 찝힘이 일어난 적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걸 이렇게 하든 내회전, 인터널 로테이션 하든 외회전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감각이 이제 확장된 상태니까 그쪽 근육만 쓰니까 다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감각을 내가 계속 늘려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러니까 중량을 들어서 거기에 꽂아 넣으려는 행위를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최대 무게를 들고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비율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노력으로 방향만 살짝 트세요. 방향을 틀어야 감각이 확장됩니다. 방향을 안 트니까 이 똑같은 노력이 아니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하시면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노력이 노력을 늘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살짝만 틀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몸 라인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재밌을 건데 그저 막 내한테 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많은데요. 죽을 때까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들 포함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늘릴 감각은 무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을 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호날두나 메시를 데리고, 축구의 천재잖아요. 탁구를 시켜보세요. 골프를 시켜보세요. 그러면 축구처럼 이렇게 늘릴 거 무한하게 많아질 겁니다.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이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면 내가 운동, 키네시올로지라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달리기를 늘리든, 달리기를 잘하기 위한 컨디셔닝 훈련을 하든, 뭐 보통 이렇게 할 때 헛자, 하나 둘 헛자 헛자 뭐 이런 걸 하든, 달릴 때 그냥 달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흉추부를 튕기는 이런 식의 훈련 하든, 이제 뭐 포어풋, 미들풋, 힐풋으로 달리든 할 수 있는 것들은 무한하게 많아요. 근데 왜 자꾸 중량 드는 헬스 쪽에만 집착을 하면서 들면서 막 쾅 놓고 막 던져놓고, 강사들, 이제 직원들, 트레이너들하고 이거 던지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싸우고, 인스타그램에 뭐 이상한 소리 올립니다. 요새 뭐 던지면 안 되냐, 이딴 소리 하고, 기구를 정리해야 되냐, 뭐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런 매너 없는 행위들을 뭐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하고 계속 싸우세요. 할 수 있는 건 무한하게 많습니다. 자리 없다고 막 서로 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할 게 이제 천지로 널렸는데,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내 모든 영역들을 다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일 오래된 영역의 운동은, 저한테는 요건 자격증이 있진 않습니다. 볼링이거든요. 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쳤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체중이 늘어야 볼링을 칠 수 있다 하셔서 볼링을 치기 위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일부러 밥을 더 많이 먹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꽤나 볼링을 오랜 기간 쳤습니다. 클럽 활동은 한 3군데, 4군데에서도 했고, 대회도 몇 번 나가봤고요. 그러니까 대회에 나갔다는 얘기는 에버 200 정도는 손쉽게 친다는 얘기예요. 대회 겜마니, 다음 카페에 겜마니 이렇게 나갔는데, 최원영 뭐 이런 선수분들도 나오셨고, 이렇게 뭐 쳐보니까 에버 221이 나왔는데, 그때 25등인가? 한 80명 왔었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지금 당장 하라고 해도 프로 테스트를 치면 이제 합격할 수준으로 잘 칩니다. 근데 그런 제가 뭐 일한다고 뭐 한다고 뭐 쉬었던 세월도 있겠죠. 볼링을 한 2년, 3년 만에 와이프랑 같이 볼링장 가서 제 뭐 트리플백 가가지고 뭐 스페어볼 뭐 이제 초구 치는 공 이렇게 닦고, 자, 다시 한번 쳐볼까 해서 털어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털어치는 이런 연습을 이제 클래식 스타일이 아니라 요즘엔 좀 차이가 나거든요. 어쨌든 털어치는 연습을 했는데,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이런 전완근, 이런 라인들이 한 3게임째 놀래가지고 약간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대가 약간 놀란 거죠. 약간 발목 삔 것 마냥. 그래서 한 보름 갔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볼링이 가장 오랜 기간 구력으로 치면 뭐 한 30년 좀 되지 않나요? 30년 이상 되는 그 볼링이 간만에 쳤는데 전완근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제2 운동, 제2업을 한 23년 해오고 재운동 한 27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운동해왔는데 전완근 운동도 꽤나 하고, 이두근 뭐 한 5일에 한 번은 적어도 하고, 그런 이 근육으로 고작 16파운드, 지공에서 보통 15파운드는 아니에요. 덩치가 좀 있으신 선수들은 보통 16파운드를 씁니다. 16파운드를 가지고 쳤는데 16파운드 8kg밖에 안 됩니다. 그 8kg 제가 20kg, 25kg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전완근이 털렸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 안에서는 좀 쉬게 되면 이렇게 무한하게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영역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헬스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헬스를 원한다, 그리고 뭐 구기 종목이 약하다 싶으면 접목을 시켜보세요. 스쿼트를 할 때 점핑 스쿼트 완전 다 앉았다가 이런 점프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서 한 20개, 또 이런 거 보면 무릎 상해서 이런 건 안 좋아, 이딴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이 영상을 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가동 범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려가면서 바로 엉덩이 뒤로 내려가는 이 느낌을 못 찾아서 이걸 하면 할수록 무릎이 아프다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동작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좀 염증이 생기거나 뭐 근육이 좀 다친 상태시라면 이런 건 하면 안 되겠죠. 정상적인 사람의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최대한 늘리는
영역은 스쿼트가 됐든 뭐 무한하게 많아요. 원래 유연함이 뛰어난 건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사이드를 하든 뭐 벤치프레스를 하든 무조건 다 찍어라, 찍지 못했으면 잘못한 거야가 아니라 첫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방향을 틀라니까요. 방향을 틀면 이거 한 3개월만 해도 한 요 정도까지만 더 내려가면 어깨 찝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니까 찝힘 거겠지. 회전이 일어나니까 그걸 이렇게 받아서 가슴의 흉곽을 이렇게 내미는 식으로 뭐 훈련을 해보시고, 벤치로 쳤을 때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이라면 벤치 뒤에 뭐 바 패드 같은 걸 꽂아 넣든 수건을 감싸서 집어 넣든 더 아치로 만드는 훈련을 해서 하다 보면 한 2달, 3달 만에 가동 범위는 엔간해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량을 점점 더 늘리는 거죠. 중량을 안 들면 안 되죠. 늘려보세요. 늘리는데 가동 범위가 포함된 채로 내가 몸이 움직임이 좋은 상태로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한번 훈련을 해서 똑같은 노력으로 방향을 틀어서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